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리포트를 내고 이제 세미나를 다니게 되거든요. 뭐 법인 고객분이든 개인 저희 세일즈맨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요즘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 게 이 매크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에는 AI든 뭐 특히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이 주도주로 기능을 했기 때문에 작년 내내 계속 매크로 때문에 주식 빠지고 긴축 때문에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이 경제 지표나 이 매크로에 대한 질문이나 관심이 되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8월에 접어들면서 주가도 좀 하락을 하고요. 그 하락의 원인을 뭐 8월 말에 잭슨홀이나 9월에 FOMC로 얘기를 하고, 거기 물가도 뭐 오른다는 얘기도 뭐 금리 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훨씬 과거에 비해서 매크로에 대한 질문이 많아졌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7월부터 약간 쏠림도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매크로를 해석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잭슨홀은 지나긴 했지만 이제 9월 초에 고용지표가 또 발표가 될 거고, 실업률을 포함해서. 그리고 9월 13일에는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물가 지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9월 19, 20일에는 FOMC가 있습니다. 이번 FOMC가 왜 사람들이 궁금해 더 많이 하느냐? 6월은 점도표가 있었고 7월은 없었고 8월은 아예 FOMC 자체가 없었고 이번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거의 2달, 3달 만에 있는 FOMC인데다가 점도표가 나오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지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8월에 미국의 3대 지수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제일 많이 빠졌을 때 대략 5%에서 7% 정도 주식이 빠졌었습니다. 뭐 매크로에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있고 금리가 뭐 엄청나게 오르고 막 엄청 걱정이 많았던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빠졌다, 그렇게 많은 조정이 있었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잭슨홀이 끝나고 나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느끼는 매크로적인 위협에 비해서는 주식이 이렇게 많이 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7%, 약 8%가 빠지기 전에 30% 후반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막 했던 호들갑에 비해서는 주식이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되게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7%까지 주식이 빠졌던 이유는 결국 잭슨홀에 대한 걱정이 많았었는데, 잭슨홀이 8월 달에 있었고요. 8월 말에.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걱정했던 거는 작년에 이제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뭔가 좀 거친 얘기를 했고, 그 거친 얘기를 하면서 8월부터 10월까지 미국의 S&P가 거의 3,500 초반까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긴축을 더 못한다고 생각을 했고, 경제 특히 하반기 2022년에 하반기에 경제 나빠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파월 의장이 그런 일 없다, 우리 앞으로 긴축 많이 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작년 8월 말부터 10월까지 주식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그런 비슷한 그림을 걱정했던 분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무슨 금리의 인상 폭이나 뭐 기간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혹시 이번 잭슨홀을 통해서 파월 의장이 뭔가 구조적으로 미국의 금리 정책을 바꾸지 않을까라고 특히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물가 목표는 2%인데요. 이걸 예를 들어 3%로 바꾼다든지, 또는 뭐 장기 균형 금리를 지금 현재 2.5% 정도로 S&P에 나와 있는데 뭐 이걸 올린다든지 하는 걱정이 많았던 거죠. 이게 장기적인 얘기긴 한데 왜 사람들이 특히 많이 우려를 했냐면, 만약 물가 목표가 올라가고 장기 균형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구조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이 주식의 실질 기대 수익률 또는 주식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구조적으로 떨어진다고 걱정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잭슨홀 전날 그 전날 주식 특히 많이 빠졌고, 일단 리스크 관리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주식이 뭐 10배면 싸다고 느꼈는데 금리가 오르면 5배여야지 싸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때린 거죠. 8월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7월 달에 FOMC하고 똑같은 거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도 구조적인 변화를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는 물가 상황,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를 추가로 올리든지 말든지를 결정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충분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이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우리가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7월 달에 FOMC 내용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안도를 한 거죠.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고 우리가 걱정했던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잭슨홀 끝나고 나서 주가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9월 초에 고용, 그다음 13일에 물가, 그다음에 20일에 FOMC가 될 텐데 요 이벤트가 나올 때마다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일지 또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잭슨홀에서 있었던 얘기에 거의 뭐 복사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는 또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코멘트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고용이라고 물론 지금 고용 데이터가 좀 나쁘게 나오기 시작을 하지만 그래도 고용 데이터 실업률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고용이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고용이 여전히 강해요. 이러면 다시 연준이 긴축 세게 할 거예요라는 식의 말들이 막 많으면서 오히려 고용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주식이 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고용이 나오고 나면 그 정도는 아니었네라고 조금 반등을 하고요. 물가도 마찬가지인 게 이번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결국 핵심이 아닌 일반은 물가 상승률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고 왜냐하면 기저가 높은 데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반면 핵심 물가 상승률은 기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거를 시장에서 중요시할지는 전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계속 일반 물가 상승률을 중요시했었는데 또 연준은 코어 PCE, 그러니까 결국 CPI랑 비슷한 코어 PCE를 보니까 또 시장에서는 코어가 떨어지면 좋은 거다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모르지만 어쨌든 또 물가 나오기 전에는 물가가 오를 거예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면서 물가 나오기 전에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좀 내려왔다가 물가 발표가 되면 그 정도도 문제 아니었다라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FOMC도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9월 달에는 이벤트 전에 좀 빠지고 이벤트 후에 오르고 이벤트 전에 빠지고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저점을 차츰차츰 조금씩 낮춰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잭슨홀 전에 나왔던 저점이 4,300 중반 정도 됐거든요, S&P가.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밑으로 FOMC 전에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뭐 그래봤자 지금부터 100포인트 정도, 100 몇십 포인트밖에 안 되니까 그걸 내가 굳이 트레이딩까지 해서 주식을 해야 되겠다는 분이 아니면 주식 갖고 계시면 되는데 만약 7대3을 지키시는 분이라면 이 30%의 주식을 언제 쓰느냐에 대해서는 이 이벤트에 맞춰서 쓰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위험이 가장 피크에 오는 것은 이제 9월달 FOMC가 되겠죠. FOMC에서는 정말 점도표가 나올 거고 이렇게 될 텐데 저의 예상 또는 가정은 이렇습니다. 이번 FOMC에서 만약에 파월 의장이 내년 사실 점도표를 보면은 내년 기준금리가 많이 내려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물가가 내년에도 안 빠질 것 같고 물가 추정치를 올리면서 내년 점도표가 연준 위원들이 찍은 점도표가 올라간다든지 또는 요번 잭슨홀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균형 금리와 장기 물가를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번에 FOMC에서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주식은 FOMC가 끝나도 반등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런 일만 벌어지지 않으면 저는 역시 잭슨홀 그다음에 고용, 그전에 물가와 같은 모습으로 FOMC 전에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주식을 때렸다가 FOMC 끝나고 별일 아니네라고 생각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9월에 금리를 올리든지 안 올리든지는 그렇게 전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 점도표, 내년 기준금리 점도표하고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사람들이 볼 거고 그게 없다면 저는 오히려 FOMC 끝나고 주식이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9월달 그 FOMC에서 금리를 안 올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한 두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실질 금리가 지금 거의 200bp까지 기준금리 기준 200bp가 넘게 올라와 있는 상태. 왜냐하면 5.5% 기준금리에 지금 물가가 3.2%니까 거의 2.3%까지 포인트까지 실질 금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50년 데이터를 보면 이 미국의 실질 금리가 250베이시스 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갔던 경우는 70년대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거나 이럴 때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단 실질 금리만 놓고 보면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충분히 제약적일 거라고 파월 의장이 느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물가인데 일반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 정도 수준으로 일반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MOM으로 바뀌게 되면은 연말이 되면 다시 일반 물가 상승률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핵심 물가 상승률은 이대로 그냥 가더라도 계속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데이터는 연준도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물가가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당장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전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감안해 보면은 저는 이번 9월에 기준금리를 안 올릴 거라고 보고요.
혹시 올리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만 없으면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놀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번에 그 매크로하고 이벤트를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전히 이 7대 3을 주식 투자하는 분들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 7은 이건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가져가는 주식의 항목으로 보시고, 물론 뭐 리만 사태 같은 게 오면 이것도 팔아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70%는 가져가시고, 요 30%의 현금을 이제 4,600에서 만드신 분이라면 이제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타이밍이 오긴 왔습니다. 4,600이 4,300이 됐다가 4,400 조금 넘었는데 써야 되는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는데, 언제 쓰느냐? 이벤트나 데이터 전에 빠질 때 쓰고 그거를 조금씩 나눠서 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지금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특히 매크로 이벤트 관련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뭐 이견이 있으시거나 또는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 꼭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